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 관세 우려에 대한 긴장감은 완화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혼재된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 수준에서 좀 거래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주목한 키워드 무엇인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보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전부 다 이쪽에 뺏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9일 SK텔레콤에서 유출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 암호가 해킹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보안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이 나왔었는데 이게 19일에 해킹이 좀 감지가 됐고 실제로 발표한 건 22일이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대형 통신망이 해킹된다는 건 국가 안전 리스크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보안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보안 관련된 종목들 뻗어가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유심칩을 바꿔준다라고 SK텔레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심칩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모조리 급등세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관련된 테마 내에서 세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가 연출이 됐고요.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얼마간의 이 연속성이 연출이 될 것인가 체크해볼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보안 관련된 종목들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건설 종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황의 늪에서 빠져 있었던 건설 종목들이었는데 올해 1분기를 시점으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가율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수도권 주택 분양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건설 종목들이 살아날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적으로도 건설 종목들을 주목할 이유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같은 모멘텀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종목들 사이즈도 큰데다가 지난해까지 적자 연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챙겨가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살펴보시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수주에 대해서 원전 종목들을 가장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체코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원전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 BHI가 가장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5,200억 규모의 필리핀 에너지 설비 수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탈원전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K원전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마감을 됐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는 사뭇 엇갈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그런데 코스닥이 좀 오늘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약 쪽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급락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타격이 좀 있었는데요. 1.4%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선 좀 쉬어가기가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매크로 단에서에 대한 어떤 주요 이슈들도 있고 한번 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이 저는 다시 뭐 노이즈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일시적인 뭐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쇼크를 불러올 만한 내용은 없거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주석과 지금 협상을 조금 잘 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중국에서는 사실 이걸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웃긴 것은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대화 중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관세 노이즈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스탠스가 변화를 했냐라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요 목적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했었을 건데 미국의 통화 신뢰도도 같이 악화되는 바람에 관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금리가 다시 낮춰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발 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해지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오히려 해결이 될 거다라고 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바이오도 빠졌지만 반도체도 좀 빠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스탠스가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윈터가 온다, 겨울이 온다 이야기를 해놓고 올해 초에는 또 괜찮다라고 하더니 다시 윈터가 온대요. 저는 작년에 윈터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면 실제로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모건 스탠리를 오히려 저는 그 반대 지표로 이용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조금 직관적으로 조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 AI 시장에 대해서 각 테크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AI 하면은 우리가 아는 뭐 챗GPT, LLM 모델을 가지고 그냥 업무 효율성을 좀 올리는데 좀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지만 이게 모든 산업 쪽에다가 다 AI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각 테크 기업들이 이제 열성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칩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더 저는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단순히 뭐 경기가 꺾여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꺾일 것이다.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이다라는 게 저는 이 상식선에서 이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이 테크 기업들의 미래의 어떤 생존 여부, 존폐 여부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 더 적극적으로 AI 반도체 칩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올라왔었던데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만약 반도체주들이 많이 밀린다면 오히려 좀 매수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5월은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4월 초에도 이 이야기를 정확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중에 4월 달이 아마 최저점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관세 이야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에 네.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5월에는 이제 그 FOMC 6일에서 7일이죠. 이때 이제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유동성 풀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에는 QRA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를 또 2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리파이낸싱 될 그 국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5월은 4월 대비 유동성 면에서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 노이즈도 오히려 조금 해결이 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자본들이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고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얘기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봉투가 3가지밖에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챙겨주셨는데 모건 스탠리 레포트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을 반대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세게 주목한 키워드가 바로 이 보안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오늘 급등 종목들 살펴본다면 다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통신사 넘버1이죠. SK텔레콤에서 이 해킹과 관련된 사태가 있었고 오늘 아침부터 대리점으로 달려가신 분들이 워낙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 해킹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 보안이 뚫리면 많은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어느 하나 이 부인에 대해서 100% 신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급등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그 유심 관련 정보, SK텔레콤 유심 관련 정보가 해커의 그 악성 코드 잠식 때문에 네.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은 뭐냐면 이제 유심 고유 식별 번호 같은 것들이 해킹이 된 거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어떤 신원이죠. 주소라든지 주민번호가 해킹된 사항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외부 사이트로 이제 피싱을 유도를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요구했었다는 그 피해 사례가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쨌든 긴급 보안 공지를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는지 그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에 대한 어떤 그 인증 부분이죠. 휴대폰 인증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갑자기 거부를 갑자기 한 부분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이 권한대행도 지금 현재 이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주가가 오늘 좀 제법 그쵸, 많이 빠진 밀렸죠.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응은 하고 있어요. 2,300만 고객들,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조금 교체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대리점으로 달려가신 네.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좀 불안해진 것은 뭐냐면 이제 금융에 대한 사고, 2차적인 사고, 대포폰에 대한 사고, 2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피해가 있을까봐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휴대폰 관련해가지고 인증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네. 있고, 국가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보안 이슈로 지금 격상이 된 건 사실인데, 보안 이슈가 항상 중간중간마다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보안 업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이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은 유효한데, 저는 어떤 포인트로 차라리 봤으면 좋겠냐면 양자 컴퓨터예요.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현재 존재하는 보안 체계 알고리즘을 모두 다 부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국방에서 사용되는 보안이라든지 금융에서 사용되는 보안 체계도 모두 다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비트가 조금 더 높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말을 하자면 지금 현재 100 몇십 큐비트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뭐 3천만 큐비트 정도가 나오면 뭐 비트코인 보안 체계도 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모든 해킹에 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처럼 계산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고 계산 수식에 많은 수를 한꺼번에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병렬 처리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모델이 PQC라고 하는 양자 내성 암호 모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주식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레거시 보안 업체의 어떤 보안 표준 모델이 아니라 PQC 양자 내성 암호 표준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거라서 모든 이제 국방, 정부, 금융 쪽에서 다 이것을 채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보안 이슈가 터질 때는 차라리 양자 내성 암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봤으면 좋겠고, 제 공략주 오늘 소개해드리는데 네. 여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던
하더라도 단기 테마성 이슈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한 가지 종목을 잠시 뒤에 픽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인 키워드죠. 건설 종목들이 오늘 잘 갔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막 불을 뿜는 시장은 아니었는데 건설 종목들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제 실적의 저점을 딛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가장 문제였던 게 원가율 이런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고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도 받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생기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설 종목들이 갖고 있는 원가 문제라던가 이 부분도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는 것 같은데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저도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증권사에서 2027년까지 건설사들의 이제 순이익률이 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서 2022년 그 공사 비용에 대한 어떤 상승분이 그쵸.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실제 그 매출 총이익률이 10%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와 지금 매매 가격이 지금 조금씩 또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마진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즉 이제 건설업에 대한 회복,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부 정책도 있어요.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그린벨트 해제도 최근에 있었고 건설댐, 뭐 조림 사업에 대한 정책 수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쵸. 조기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해외 수출의 탑을 또 수상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수주 실적에 대한 그 부각도 받고 그리고 업황 신뢰도 자체가 조금 다시 재고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조금 잘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계속 회의적으로 봐요. 건설업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뭐 유동성풀이 좋았었던 2020년, 21년도의 어떤 그런 어떤 유효 수요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건설사들의 어떤 그 좋은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활용을 하고 잘 잡았다면 수익을 줄 때 좀 수익 실현을 좀 잘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 종목들 이야기를 챙겨봤는데 사실 이 건설이라는 키워드가 세 번째 키워드랑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원전 수주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꼭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게 건설 종목들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이면 체코 원전 수주가 빠르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언급되게 되면서 오늘도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건설 종목들의 먼저 연결성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가 K원전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이 건설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현대건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도 사실 원전과 굉장히 밀접한 네. 관련이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 원전 수주가 이제 들어오고 하게 되면 건설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들이 수주해는 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체코 쪽에서 본인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30에서 60% 정도 비율로 조금 참여를 원한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는 조금 더 분배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주 같은 경우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체코 그 발주처인 EDU 이제 2가 5월 중순 안에 최종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최종 계약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때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좀 걸었잖아요. 사실 이 한수원이 이제 그 우성협상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조금 방증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문서 작업 완료됐고 현지 그 법률들을 검토해서 이것들을 좀 빠르게 이사회에서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 5월 중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5월 중순이니까 2주짜리 재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전은 제가 잘 봐야 되는 게 핵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산업이 성장할 때마다 이 원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받는 시점이 저는 올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언제 한가는 분명히 저는 원전 쪽에서 그 텐베거가 나오는
굉장히 조금 광기의 어떤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 봅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랑 AI 데이터 센터랑 이제 전력 소비 이제 소모율 차이가 6배 정도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글로벌 환경 정책과 이제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탄소 배출이 굉장히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열등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들은 제가 매번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네. 수급이 안 됩니다. 태양광은 태양이 뜨지 않으면 이제 수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 더 많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건설 종목들이랑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는 그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좀 집중해 보면 좋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이 잘 필요할 것 같은데, 원전 종목 중에서 그러면 어느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SMR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 원래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 모듈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가장 그 대장 중축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MR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성 파워텍 제가 이제 공략적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거든요. 해당 종목도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원전 종목들의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43%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 오늘 BHI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에너지 장비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급등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잠시 후에 제가 리뷰 종목으로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BHI 같은 경우가 제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저점에서 들어오고 지금 이번에 2차 목표가까지 25,000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조금 제시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4일 추천을 받았던 이 BHI 수익 배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미리 전해드리면서 어느까지 목표치를 챙겨봐야 될까요? 이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5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미국발 관세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앞두고 있는 이벤트 덕분에 오늘장은 다소 웃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2548선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코스닥은 719선, 그러니까 710선대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오늘 1% 넘는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인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그리고 원전주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의 선택은 조선 업종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전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었던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는 2등 자리를 차지했지만 오늘 1.3%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은 1등 자리 차지하면서 2.92%의 상승세인데요. 오늘장 기관과 외국인에서 함께 담아갔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STX 엔진, HD 현대미포,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지금 확인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채권 관련된 이 한수원과 계약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1.43%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의 1등 종목은 BHI였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잠시 뒤에 코스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오션을 포함한 하나그룹주들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표출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결국엔 이 사태, 해킹 사태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오늘 시장이었는데 SK텔레콤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카카오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외국인과는 시선이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고요. 하이브, 현대차, 삼성중공업, LG U+에 대해서 담아가고 있는 기관의 모습입니다. 이 LG U+에 대해서는 기관은 오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까지 올렸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세 함께 보시죠. 반대로 SK텔레콤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됨에 따라 6.75%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하나오션, SK 하이닉스, 현대료텐과 한미반도체까지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됨에 따라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지금까지 꾸준한 수급이 유입됐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터워지게 됨에 따라 오늘장 710선에 후퇴하게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많이 담았었던 종목 BHI입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원전 종목이었습니다. 17.43%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HLB와 펩트론,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SNS텍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세도 함께 보시면 지금까지 잘 갔었던 종목이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48%의 급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헥토이노베이션과 D&D 파마텍, 그리고 실리콘2,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 JYP 엔터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과 테크윙, 카페24와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종목입니다. 바로 세크인데요. 오늘 데뷔를 했지만 8%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새로 상장한 종목에 대해서 기관은 당일날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파마리서치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기회의 시장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지금보다 상황이 괜찮아질 텐데요. 그래서 미리 저점에서 어떤 종목이 5월에 또 6월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선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오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제가 충분히 지금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략주도 소개를 드리고 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 기법은 뭐예요? 스마트머니를 포착해서 가치 매수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죠. 그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마트머니란 어떤 것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누가?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때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당연히 똑똑한 자본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를 포착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해요?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놓았죠.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함부로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방송을 그래도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흐름이 크게 바뀐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되게 좋은 기법이에요.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똑똑한 돈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좋은 기법인데 몇몇 포인트 한번 좀 들어보면서 얼마나 더 좋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수익 모델인 기법을 가지고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빈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야 되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한 페이지로 다 정리가 되죠.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수익이 잘 나는 모델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기법 만드는 거 옆에서 보다 보면은요, 특정 패턴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즉 이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런 승률이 좋은 모델을 발견을 하면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매매를 이용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대로입니다. 이용을 할 때랑 이용을 하지 않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손실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구조로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승률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종목을 거래를 해요. 7, 8종목을 이겨요. 표면상 좋아 보이죠? 근데 7, 8종목 이길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 모델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손익비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게 정말로 좋은 수익 모델이라는 거예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지만 뭐가 좋아요?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기법입니다. 자, 한번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을 해야 돼요. 포착이 돼야 되겠죠. 일봉 차트상에.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마구 늘어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시작이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추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근데 매도에 앞서서 언제 그런 매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착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포착일 고점을 추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다 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점이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 기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정말로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제가 손익비라 말씀드렸잖아요. 손절 추세선도 제가 같이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시 종목을 보는 방법. 항상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검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법 직접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그동안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에 먼저 간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더 많은 어쨌든 그 기회비용 차원에서 보면은 어때요? 더 대부분은 더 많이 목표가를 먼저 터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목표가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드려 왔어요. 잠시 후에도 리뷰 종목 3종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제시를 드릴 건데요.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들까지 쭉 보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기법이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첨단소재. 앞에서 우리가 보안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제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랑 가장 핫했던 테마가 양자 컴퓨터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첨단소재가 올해 초부터 해서 거의 대장주로 등극하듯이 올라갔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 체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주가가 3배 넘게 올라가게 돼요. 3배나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 전에 포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 체결을 한다. 뭐예요? 양측에서 기술 이전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합의가 체결이 되면 그 공시가 되겠죠. 12월 18일에 공시가 됐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합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주포는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다? 그렇게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래도 이 내용이 나오기 한참 전에 포착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뉴스 발생일이 이때예요. 발생을 하고 나서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 깨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몇 퍼센트? 300%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 자, 12월 18일에 떴다고 했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11월 12일에 포착을 해줍니다. 자, 포착일 뭐예요?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 없지만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이런 뭐라고 했어요? 우선 보류. 그러다가 추후에 12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때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로부터 390% 넘는 시세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았다는 거,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갔다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뉴스 발생일에 악재가 떴어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요날 이탈을 하죠. 12월 18일에 만약에 이탈을 했다면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정말 좋죠. 자, 이 정말 좋은 손익비를 가진 기법이 제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법이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공약주로 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법 신청을 하셔서 다 받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기법 자료집이 있습니다. 100페이지짜리 자료집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패턴 예시, 작동 방식 등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기법 자료집 같은 경우도 주식 초보분들이 보기 매우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이 기법 패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이 기법 자료집이라든지 스마트 머니 기법 자료집을 꼭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힌트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 전화 주셔도 좋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이 아니라 이 기법 요약집에 대해서도 받아가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리뷰 먼저 해보고 갈 텐데 수익률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탑5 종목들 보시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 한화오션입니다. 165.11%라는 놀라운 수익 보여주고 있고 유라켈과 로보티즈, HFL, LS 에코에너지까지 다들 한 번쯤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급등 보면서 놀라신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이 내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반드시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리뷰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던 대표적인 원전 종목주죠. 이 BHI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1월 14일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3차 목표가로 28,000원이 제시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장중 고점 25,850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5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 BHI가 10% 넘는 급등이 나왔잖아요. 다른 원전주랑은 확실히 차별화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4월에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중간 리뷰를 한번 통해서 지금 다시 잡아도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린 바 있어요. 가장 핵심은 사실 AI 데이터 센터 이거는 항상 좀 장기적인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오늘 5,200억 규모의 그 그쵸. 필리핀 에너지 설비를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매수 전이신 분들은. 그리고 우선 다음 목표가를 28,000원까지 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27일에 떴어요. 27일에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제가 늘어날 때 1월 14일에 공약주를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시세가 나와서 분명히 뭐 높은 수익 시세가 분명히 나왔는데 시장 여파로 많이 밀렸습니다. 네. 많이 밀리고 올라올 때 제가 다시 재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다시 한번 역시나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구간들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다 매집으로 봤었던 것이고요. 다음 목표가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BHI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16% 넘는 17.43%네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기대감 갖고 28,000원 그 이상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고요. 오늘 이 종목도 장중 고점이 92,150원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종목입니다. 앞자리가 이제 세 번째 바뀔 수 있을 걸 기대를 해보는 상황인데 29.79% 1차 달성 수익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을 때 탄소 배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섹터 전체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기보단 오히려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니드를 그때 한번 그래서 강조를 하듯이 조금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요. 이 종목도 슈레탑을 좀 수상을 하기도 했고 이제 탄소 포집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기대감을 갖는다. 이것도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테마라고도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관련해서도 조금 수혜를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레거시 에너지에 조금 더 의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포집 기술에 대한 어떤 수요나 니즈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거고 그리고 이슈는 좋은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11일에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조금 바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직후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2월 19일에 공약주를 제가
이제 방법,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시세가 1차적으로 나오고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목표가 10만 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여전히 가능하고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역시 지금 현재 구간의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10만 원까지 홀딩해보고 그 이상의 목표가도 다음번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STX 엔진이고요. 이 종목을 저희가 1월 달에 추천을 받았고 사실 3차 목표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시 한번 그 정고점 부근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정고점이 3만 원대를 넘겼었죠. 31,650원으로 갔다가 오늘 좀 이동평균선을 확 뛰어넘는 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돼서 아쉬움은 약간 남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에서 음봉 마감된 종목들도 많긴 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권 마감이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조선기자재 쪽 의심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작년 12월부터 계속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공략주를 소개드린 것 중에 지금 탑 1이 한화오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딱 놓고 봤을 때는 한 2분기 정도는 조선업보다는 반도체가 셀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조선기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못 간 주식들은 또 선별적으로 더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동사는 이제 군함 엔진 같은 경우도 동사가 또 이제 수주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 살아있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신규 매수 접근도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신호 포착하고 거래량 늘어날 때 마찬가지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고 시세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아직 매집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현재 주가도 매수 가능하고 현재 3차 목표가 36,000원 그대로 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종목들 이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까지 끌고 갈 주도 섹터를 찾는다면 조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보도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포트폴리오에 조선 종목이 없다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STX 엔진은 다른 조선 종목들과 다르게 신고가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바로 정고점까지만 생각해 보셔도 수익이 날 수 있고요. 그 이상을 넘겨서 36,000원까지도 홀딩해 보시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오늘 시장의 중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보안 쪽이었고 이 보안 관련된 종목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 오늘 시장 키워드를 보고 준비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 종목을 포착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핵심 포인트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마침 이런 이슈도 몰렸고 스마트 머니 신호도 좀 잘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보안 이슈가 터졌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잘 봐야 되는 게 양자 내성 암호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KCS입니다. 예. KCS를 공략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예, 제가 이 종목을 먼저 이야기를 좋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 PQC 그리고 QKD라고 하는 양자키 분배 기술을 동사가 잘 가지고 있어요. 양자 암호 통신 기술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실제로 그 KCS 같은 경우 공공기관의 금융권 대상으로 양자 보안 장비를 실증 사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력들, 공공기관과의 이런 어떤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양자 내성 암호의 표준이 결국에 미래의 보안 표준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보안 이슈에 터지면 터질수록 오히려 이쪽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동사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핵심 재료라고 보는 건 사실 아이온큐예요.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그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이제 그 AWS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글로벌 상용화에 돌입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양자 암호 QKD라고 하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또 동사입니다. KCS입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그 아이온큐 체프먼 회장 피터 체프먼 회장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SK텔레콤 대표랑 회동을 했어요. 오늘 문제가 터진 SK텔레콤 이제
회동을 했는데 네. 대표랑. 근데 이제 보면은 SKT랑 SK 스퀘어가 보유한 스위스 양자 암호 기업이죠. 이 IDQ의 지분을 아이온큐의 지분과 맞교환하는 방식의 규모 거래를 마무리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IDQ랑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가 사실 엑스퀀텀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를 한 바 있어요. 연합체에 참여를 한 바 있고, IDQ랑 이제 협력을 해서 국내 최초의 양자암호 원칩 QKE V7입니다. 이것을 공동 개발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실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 재료인데, 2025년에 이제 그 아이온Q에서 동사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보여드렸고, 64AQ에 대한 어떤 성능 모델을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말로 양자 우위 시대를 여는 핵심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기존의 36AQ에 대한 이런 정도의 성능은 기존의 엔비디아의 호프 칩과 H20 칩에 대한 성능과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처리 속도는 동일한데 구축 비용은 월등히 비쌉니다. 예, 아이온Q의 어떤 이 36AQ의 양자 컴퓨팅이요. 근데 이 이온 트랩 방식의 이 양자 컴퓨터의 이 시스템이 64AQ로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처리 속도 능력을 보여주는데, 비용도 상대적으로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기존의 엔비디아의 호프칩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커다란 비용이긴 하지만 미국 국방부랑도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또 아이온Q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이게 어마무시한 모멘텀이 저는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출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2030년까지 놓고 봤었을 때 양자 컴퓨터 시장이 매년 20에서 30% 연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자 쪽에 조금 보안 이슈가 터졌을 때 양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 거대한 재료가 하나 대기되어 있는 게 바로 아이온Q 재료다.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15일에 들어오게 됐고요.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3,6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 살펴봤습니다. 오늘 SKT 해킹과 관련된 보안 관련해서도 이 양자암호 관련된 기술을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9월 달에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양자 산업이 앞으로는 그 전과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주목할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이면 이벤트가 아직까지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씩 모아가는 방법이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권역에 둬야 되는 종목,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13,600원, 손절가 10,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확실히 녹여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써보실 수가 있고요. 멘토님이 계속해서 좀 알려주시는 종목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추천 종목 KCS 살펴봤다라는 점 화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린메이는 이제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5월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멘토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스마트 머니 기법 꼭 한번 받아가시고 오늘 추천 주신 종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